일론이 가장 크게 그리는 꿈, 화성 이주잖아요. 화성에 만약에 이주를 했으면 화성에서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결제를 하면 뭘로 결제할까요? 달러로 결제하겠어요? 코인 가지고 결제를 해야겠죠. FSD는 미국 내에서는 지금 상용해도 제가 보기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CPND라는 4가지 요소를 되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잖아요. 테슬라는 요 4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회사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에 이미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 상승이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모멘텀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어요. 결국 그 미중 패권 전쟁이 더 첨예하게 진행이 될 텐데 여기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론밖에 없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많은 모멘텀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지금 행정부의 기조가 어떤 효율과 규제 완화거든요. 거기서 가장 수혜를 볼 기업은 결국 테슬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테슬라의 모멘텀이 될 요소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율주행 쪽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를 FSD 같은 기술들을 나중에 안드로이드처럼 OS를 라이센스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도 생각해 볼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도 FSD를 또 이제 풀어준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아쉽잖아요. 트럼프하고 소통을 하고 싶으면 결국 일론을 거쳐야 되는데 뭔가 당근을 줘야겠죠. 네, 그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지금 6G라는 기술이 저궤도 위성 기반이잖아요. 그럼 저궤도 위성이라는 건 결국 우주항공 산업인데 우주항공 산업은 또 규제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육성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일론이 가장 크게 그리는 꿈, 화성 이주잖아요. 테라포밍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 그러면 화성에 만약에 이주를 했으면 화성에서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결제를 하면 뭘로 결제할까요? 달러로 결제하겠어요? 그때는 코인이 코인 가지고 결제를 해야겠죠. 그런 까지 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은 정부의 어떤 규제 이런 것들도 결국 회피를 하거나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론이 가장 트럼프한테 배팅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과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비교해 주신다면요?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누가 제일 잘하냐 그러면 테슬라가 제일 잘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누가 제일 잘하냐 그러면 테슬라보다 오히려 중국 전기차 업체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화웨이가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는. 왜냐면 제가 AI라는 기술이 그랬잖아요. 컴퓨팅 파워와 빅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결국 그 주행 데이터라는 게 그 국가 자기네 자국 영토에 안 보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행 데이터가 중국에서 취합한 게 별로 없겠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 자율주행은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미국에서 하면 기깔납니다. 근데 또 테슬라의 또 그 FSD는 우리나라에서 또 작동이 안 되죠. 우리나라도 안보나 이런 부분에서 지도나 이런 데이터 수집하는데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이제 시장이 뭔가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생각하는 것과 달리 자율주행은 뭔가 지역 기반으로 뭔가 시장이 이렇게 형성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경쟁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앞으로 중국 정부가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규제를 열어주고 이제 거기서 또 테슬라가 얼마만큼 잘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뭔가 학습 데이터를 많이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야겠죠. 또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어떤 도저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학습을 해야 될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풀어줄 거냐 이게 이제 제일 관건이겠죠. 만약에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뭔가 자율주행 사업을 한다라는 이제 힌트를 얻고 싶으면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그 관련 엔지니어를 얼마나 채용하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테슬라 FSD 상용화 시기는 언제라고 보시나요? FSD는 미국 내에서는 지금 상용화해도 제가 보기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저는 충분히 상용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요즘에 레벨 이야기 잘 안 하죠. 원래 레벨 2.5다, 레벨 3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레벨 3부터는 제조사 책임이잖아요, 사고가. 그러니까 요즘에 레벨 3 이야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제조사들이. 충분히 기술 수준으로 지금 레벨 3, 4까지 갈 수 있는데 이제 결국 책임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부분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 사업을 골라주신다면요. 그러니까 CPND라는 4가지 요소를 되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잖아요. 테슬라는 요거 4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회사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도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어떤 테슬라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는 자율주행 전기차도 있고 자율주행 차도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요. 모빌리티에 대한 어떤 실물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제조에 대한 부분도 가지고 있고.
네트워크는 스타링크를 통해서 저궤도에서 전 세계, 그러니까 전 지구에 통신이 안 되는 영역이 없게 할 수 있는 회사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콘텐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앞으로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잘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를 아우를 수 있고 지금은 이제 AI 쪽, AI 기술을 굉장히 많이 좀 지금 강화하고 있는데 원래 테슬라가 어떤 그 AI 가속기 쪽에서는 세컨 티어 정도의 고객이었거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은 거의 퍼스트 티어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사들이는 엔비디아 AI 가속기 수량도 적지 않고요. 최근에 이제 xAI라는 이제 그 자체 AI 회사도 뭐 엄청나게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 원래 뭐 엔비디아 AI 가속기 10만 장 이야기하다가 지금 20만 장 이야기했고 최근에 이제 100만 장까지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테슬라로서는 거의 뭐 완성형으로 가고 있는 거죠. AI 시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한 진짜 이유가 뭔가요? 간단하게 보면 일종 해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냥 이제 민주당이 되면 제일 무난하게 갈 수 있죠. 뭐 전기차니까 친환경이고 어쨌든 무난하게 갈 수 있는데 트럼프 쪽으로 이제 해지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트럼프가 되면 뭐 친환경차나 뭐 이런 쪽이 이제 피해를 볼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 규제 완화라는 굉장히 큰 당근을 얻어낸 것 같고요. 사실 뭐 그걸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실제로 베팅을 했고요. 온 힘을 다해서 도와줬잖아요. 뭐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트럼프도 이방카보다 일론을 더 가까이 앉힐 정도로 네, 가족 행사 모임에도 초청하고 실질적인 뭐 지금 2인자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니까 일론 입장에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규제 완화 충분히 얻어낼 수 있고 그리고 AI 쪽에서 그동안 좀 초창기에서는 AI 쪽에서 기술 리더십이 좀 처지는 편이었거든요. 일론이. 그런데 이제 오히려 지금 빨리 캐치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퍼스트 티어라고 하는 오픈 AI나 구글 제미나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버금가는 수준까지 기술을 확보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막 들어선 현 상황에서 테슬라 주식을 지금이라도 매수하면 좋다고 보시나요?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뭐 주가가 올랐다가 좀 조정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좀 더 이제 약간 소강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또 분위기가 바뀔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모멘텀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실적 시즌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실적 시즌에서 숫자를 보면 또 현타가 오거든요. 네, 그럴 때만 좀 조심하시면 오히려 뭐 그 엔비디아는 숫자가 잘 나와도 주가가 밀리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뭐 실적 시즌만 조심하면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저는 어쨌든 반도체 지금 업사이클 그리고 좀 짧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더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어쨌든 하반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망하기에 굉장히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건데요. 어쨌든 그동안 이제 워낙 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에 워낙 혹독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또 갑자기 시장 색깔이 바뀌면 좀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시장이 유연하게 좀 대응하시고요. 제 채널이나 뭐 좀 도움될 만한 뭐 유튜브 채널들 뭐 잘 활용해서 투자하시면 기회가 많은 시장이 아닐까.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어 달 정도는 충분히 기회가 있는 시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